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레리 앨리슨이라고요. 오라클 창업자가 나와서 원맨 쇼를 하는 그런 유튜브인데 이제 그 전에 IoT on 뭐 오라클 지금 퓨전 클라우드 ERP 관련된 지금 프리미티브 클라우드 지금 뭐 뱅킹 클라우드 퓨전 클라우드 오라클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아구스 이제 뭐 제약회사에서 쓰는 그죠? 심퍼니, 뭐 유나이티드 CDP, 뭐 지금 배송하는 거, 뭐 저 클라우드, 뭐 헬스케어, 이머전시, 뭐 그죠? 디스패치, 커뮤니케이션 지금 뭐 파워하는 데 있어서 그죠? 전력 개발, 뭐 커뮤니케이션, 뭐 디지털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클라우드 세상에 살고 있는데 클라우드의 제왕, 클라우드의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의 엔비디아, AI의 엔비디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레리 앨리슨이 지금 체어맨 오브 보드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바로 오라클의 창업주이시고요. 예, 코파운더예요. 혼자 회사를 설립한 건 아니고 여러 개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죠. 이분이 나와서 클라우드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모든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클라우드의 제왕입니다. 이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겉 표지에 보여드렸던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인프라 회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조차도 오라클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죠. 이 클라우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국가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야 되는 국민들의 의료 체계나 아니면 금융 관련된 보안 관련된 개인의 그 얼굴 인식 관련 지문 인식 생체 보안 이런 것들이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혹은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쓴다는 얘기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가 거기에 자료를 올리고 자기가 쓴 고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커스터머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커스터머한테는 어떤 화장품이 뜨게 하고 먼저 보여지게 하고 이런 거를 다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레이턴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속도가 늦춰지면서 중단되지 않고 바로바로 전송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을 해주는 보안과 빠른 속도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빨리빨리 검색과 서치와 연결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 소프트웨어 회사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자, 이 오라클이 왜 이슈가 되었냐 하면 지금 레코드 하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아직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못 찍었는데 조정을 받다가 소프트웨어 회사가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먼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말씀드렸지만 2020년부터 거의 이제 4년 동안의 차트를 쫙 보시면 이게 이렇게 어센딩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채널이 좁아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이게 디센딩이 아니고요, 그렇죠? 채널이 저점을 연결한 선, 고점을 연결해서 선을 하면 수렴을 하는데 결국엔 더 이상 좁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위든 아래든 튀는데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라클은 위쪽으로 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패턴 이게 지금 이제 그 바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250달러까지 지금 145달러를 넘어섰는데 로어 레벨 1, 2, 3를 다 넘어섰거든요. 100달러 이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하죠. 예, 내려갈 때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받쳐주는 거를 네,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버티는 거를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저항선 레벨 1은 이미 뚫었고요. 레벨 2 고점 뚫었어요. 고점 세 번째까지 뚫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점이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뚫을 고점이 없는데 그러면은 다음 저항선은 뭘로 잡느냐? 바닥에서 올라온 범위까지 이거를 바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바 패턴으로 목표를 잡는 것은 저는 너무 차트에 너무 좀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려요. RSI 같은 경우도 통상 우리 HTS에 심어져 있는 건 RSI가 35, 70 정도인데요. 이거는 80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주가는 달린다. 이 RSI가 지금은 굉장히 맞을 것 같지만 예전에 보시면 80을 터치했는데도 계속 갔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RSI 기술적 지표가 어떤 때는 맞지만 사실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술적 차트나 지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회사의 실적, 펀더멘탈 그리고 주변 회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더 좋은 파워풀하지 않나, 좋은 수익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3월달에는 올해 3월달에 지금 젠 AI 이 챗 GPT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젠 AI잖아요. 이쪽에 관련된 같이 호환하는 젠 AI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데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MS의 젠 AI하고도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넘버 원은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협업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그 비디오 보여드렸는데 레리 앨리슨이 계속 나중에 얘기하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 CEO도 초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단순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만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서 각 고객들마다 모든 각각의 다른 고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써서 클라이언트를 스페시파이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데이터, 회사 데이터와 호환을 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이라는 별도의 데이터를 매니징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예, 오라클입니다. 이 오라클 퓨전 클라우드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이름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사스라고 뭐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그죠? 네, 사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네, 통계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이름으로 해서 구글, MS, 아마존 웹 서비스 전부 다 네, 다 오라클하고 굉장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크게 챗 GPT-4가 어베이러블 하다고 뜨네요. 네. 자, 지금 이 오라클 1987년도부터 주가를 쫙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부럽죠. 이게 지금 이게 한 달 월봉이거든요. 정말 자, 우리나라는 텐베그가 이런 대형주가 보기 쉽지 않은데요. 자, 2024년이니까 2014년도에 얼마였나 한번 볼까요? 2014년도에 지금 대략 2014년도에 30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70달러니까 대략 뭐 368, 6배 올랐습니다. 텐베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회사고요. 정말 부러운 미국의 소프트웨어, AI의 첨단.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로 칩을 얼마만큼 고성능 칩을 만드느냐의 싸움이었잖아요. 하지만 오라클이 소프트웨어도 AI 칩의 최첨단이다. 매년 새로운 매출과 영업이익의 최고를 찍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라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1977년도니까 설립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앨리슨, 로렌스 저셉 앨리슨이란 분이 지금의 이사회 의장이고요. 그 기술로 CEO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CEO는 다른 사람을 시키고 기술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시고요. 코파운더이기도 하시고요. 예, 77년도에 설립을 했으니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지금 젠슨왕 같은 경우는 막 서서 했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으셔갖고 의자 갖고 와서 합니다. 예, 좀 나이가 연식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가총액은 400 거의 500빌리언이 우리나라 조원이거든요. 500조 원이요. 500인데 500조 달러니까 1,300원 곱하면 600 그죠? 650조 원 정도 되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회사입니다. 네. 뭐 PER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애니얼로 PER이 31배 정도고요. PS는 6배 정도 됩니다. 자, 매출을 매년 보면 매출이 점점점점 계속 점증하고 있고요. 최근에 쿼터리로 봐도 1쿼터에 약간 쉬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점핑을 했고요. 자, 지금 왜 사상 최고가를 찍었겠습니까? 예, 실적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찍었겠죠. 지금 이거는 1쿼터밖에 안 나오지만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회사의 이익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애니얼로 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매출이 대략 빌리언이니까 조 원이죠, 조.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60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분기하고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쿼터리로 보면 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60%예요. 삼성전자 매출 총이익률이 요즘에 5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자, 영업이익. 삼성전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 조금 넘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작년에 반도체 사업부가 적자를 날 때는 당연히 10%도 하회를 했었죠. 잘 나갈 때는 20%, 30% 넘었었지만 그렇지만 뭐 최근이 중요하죠. 오라클 자 52에 16 대략 한 30%가 넘습니다. 30% 육박합니다.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잘 나갔을 때 영업이익률 30%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TSMC도 영업이익률이 25%대, 30%대 육박하지 30%못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 AI의 선두를 달리는 보안, 그죠? 시큐리티, 그리고 속도를 높여주는 클라우드의 리딩 컴퍼니답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죠? 회사가 믿을 만한 거죠. 자, 매출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 클라우드와 라이센스에서 나옵니다. 지금 84%가 클라우드와 라이센스에서 나오고요. 특허에서 나오고요. 서비스, 하드웨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웩이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에 칩을 공급하잖아요. 이렇게 GPU 사가지고요. 최신 이제 리퀴드 쿨링 시스템 자랑하기도 했는데 회계 부정이 됐다고 의심이 드니까 이 오라클도 똑같이 렉을 선전합니다. 똑같이 설치해요. 그 데이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도 한국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한국의 데이터 센터도 설치를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가 원하면 렉 데이터 센터 렉을 직접 이게 선반처럼 생긴 그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출 비중은 6%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전부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84%로 메인인 회사입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그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 55%, 이머징 국가에서 16%, 아시아 퍼시픽에서 10%,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UK가 이제 의외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이 4%, 일본이 3%,
우리나라는 이머징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레버뉴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오고 있죠. 네, 자, 예측이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도 조금 더 벗어난, 작년에 52빌리언 찍었는데 올해는 58빌리언, 매출이 대략 한 12% 정도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요. 매출이 꾸준하죠. 우리 저기 DRAM 시황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는 좀 격이 다르죠. 예. 자, 어닝도 탄탄합니다. 이게 뭐 이상한 회사면 그죠? 뭐 매출이 올라가는데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제 어닝이라고 하면 순이익을 얘기하거든요. 주당 순이익 뭐 탄탄합니다. 아, 네, 참 부러운 회사고요. 배당을 지급하느냐?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작년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고성장 회사가 특히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당 금액으로 보면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리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1.37% 정도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연 뭐 한 1, 2% 주고, 그죠? 주가 한 10년 사이에 10배는 못 배들어서 한 7배 오르고, 매년 매출 성장하고, EPS 성장하고, 참, 미국에는 좋은 회사가 참 많다. 네, 그런 느낌이 또 한 번 더 드는, 네, 그런 순간이고요. 자, 부채와 이익잉여현금 흐름의 캐시 이퀄리먼트를 보면 상당히 많은 지금 부채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걸로 세금을 세이빙하는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자산이 단기적으로는 단기 부채를 좀 많이 쓰고 있지만 단기 자산보다는 단기 부채가 좀 많지만 롱텀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롱텀 자산이 롱텀 부채보다는 많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자, 연간에서 조금 더 길게 볼게요. 네, 2018년도부터 자, 18년도부터 매출이 한 해만 2019년도에만 살짝 마이너스고요. 계속 폭발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매년 이게 복리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는 해에만 약간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회사다. 네. 소프트웨어로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요. 디비덴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지금 추정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쿼터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애뉴얼로 보면 레버뉴를 먼저 좀 보죠. 네. 잠깐 2019년도에 매출이 살짝 정체가 돼 있었고요. 뭐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예전 포캐스트도 당연히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쿼터리로 보면 1쿼터에 약간 등락을 하지만 2쿼터부터 다시 1쿼터보다 다시 올라가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1쿼터에 계절성이 있거든요. 이 보시면 2023년 1쿼터가 4쿼터보다 줄어요. 1쿼터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의 비용을 기업들이 집행을 좀 분기 말에 연 4분기에 많이 집행을 하고요. 1쿼터에 집행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쿼터 바이 쿼터로 보면 그렇게 줄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레버뉴가 이렇게 하니까 매출도 그렇게 비슷하겠죠. 4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제일 많고요. 1분기 때 줄어들지만 작년보다는 올해 1분기 때 좋았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단하고요. 자, 지금 섹터별로 매출을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클라우드와 라이센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8%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와 하드웨어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죠. 하드웨어는 거의 뭐 아주 작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승부를 보는 회사는 아니죠. 오라클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처럼 그죠, 마진이 거의 없이 뭐 GPU 깔아준 회사는 아니니까요. 자,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꾸준하게 3위 이게 이제 조 원이니까 32조 달러, 네, 34조, 36조, 41조, 44조 달러로 조 달러로 굉장히 꾸준하게 메인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앤 라이선스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컨트리로 보면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커져 왔을까 한번 볼까요? 자, 미국에서 19빌리언이었는데 29빌리언으로 거의 네, 2배가 됐습니다. 50% 성장한 거죠. 50%. 20에서 30 됐으니까. 자, 2017년도에 클라우드 사업이 32에서 44로 대략 얼마 늘어났습니까? 지금 22 정도 늘어나서요. 32의 절반이 16이니까 46 정도가 될 텐데 50%가 늘어났으면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났다. 미국에서 50% 늘어났는데 전체 클라우드 라이선스는 한 50%가 조금 안 되잖아요. 거의 근사하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미국에서 밀려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 성장률이 50%대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자 이머징 뭐 한국이 속한 아시아 퍼시픽, 아메리카, UK, 저머니, 저팬 이게 지금 보시면 다른 지금 회사들은 중국에 차이나나 메인랜드 차이나에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라클을 보시면 중국이나 그레이터 차이나가 전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하드웨어는 엔비디아는 중국에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라클은 데이터 시큐리티와 중국민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 중국인들의 뱅킹 데이터가 절대로 중국 밖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오라클을 절대로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친서방 우방국만 침투해 있는 거겠죠. 그래서 UK가 큰 거고,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 이머징 국가, 독일, 일본, 캐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중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해서 오라클은 굉장히 자유롭다, 무관하다.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뭐 해리슨이 되든 뭐 그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중국을 아무리 강하게 때려도 중국 수출 통제와 오라클은 사실은 성장과는 무관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장점이겠습니다. 야, 지금 좀 많이 성장한 곳은 어딜까요? 보면 아메리카가 1.8에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다른 국가는 50% 성장인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가까이 있고 아메리카 쪽에 굉장히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캐나다는 이제 아예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다른 캐나다에서 자국 위주의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AI 컴퍼니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라클을 하기 전에 오늘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에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테슬라가 AI 운전사가 없는 로봇 택시, 테슬라 택시를 15시간 이후에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미뤄졌었는데 이게 테슬라가 아마 이런 사이버 트럭 나올 때는 직접 모델을 갖고 와서 해머로 막 그 사이버 트럭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쳤는데 유리가 깨지고 그랬었잖아요. 위 로봇이라고 홈페이지 이렇게 그 로봇 택시가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라스가 로봇이 시각을 인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테슬라가 이번에는 10월 10일 미국 시간이니까요. 15시간 이후에 미국이 로봇택시를 발표를 실물은 가져오지 않더라도 적어도 홈페이지에는 오픈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뭐 사진만 살짝 노출시켰고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는 실물로 오프닝 행사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홈페이지에서만은 어떤 실제로 움직이는 걸 그러니까 그죠, 로봇이 운전하는 택시를 시연을 하는 것을 보여주든지 유튜브로 아니면 카메라로 아니면 모델만 보여주든지 적어도 그냥 미스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왜냐하면 지금 로봇택시가 그 웨이모 같은 데서 상업적으로 로봇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상업적으로는 운영을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상업적으로 로봇택시가 운영되고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테슬라가 로봇택시를 한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밤 지나고 나면 15시간 이후에는 또 세계가 다시 한번 새로운 테슬라 로봇택시로 열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